횟집에 가면 늘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게 입구나 한쪽 벽에 수족관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투명한 물속을 멍하니 떠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다고 손가락으로 수족관을 톡톡 두드리고 어른들은 오늘은 어떤 회가 맛있을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이상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저 물고기를 보며 우리는 보통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물고기는 분명 숨을 쉬고 있고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식탁을 향해 예약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 삶을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수족관 앞에 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유리 너머에서 물고기가 우리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물고기를 구경하는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장면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는 비슷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분명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 얼굴들 속에는 피곤함과 무표정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은 언제나처럼 비슷한 메뉴로 채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하루를 돌아보면 나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음은 한 걸음 뒤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나에 대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회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허무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는 것과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정말 같은 말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수족관 속 물고기를 바라보며 느꼈던 거리감이 어느새 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물고기의 모습이 마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떠다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그저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횟집 수족관의 물고기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소 불편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다고 느끼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지 이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숨 쉬고 움직이며 일하고 있으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표현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삶을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이 있어야 산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욕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유는 주체성을 지닌 존재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보면 조금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출근길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람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속에서 일정한 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고 산다면 그 삶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삶이란 단순히 심장이 뛰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 불씨는 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일 수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꺼진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고 선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림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무기력함과 피로와 일상 속 반복은 어느 순간 우리를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유리벽 안을 맴돕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기를 느끼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작은 순간,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사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미래를 떠올리며 설레는 짧은 호흡 같은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있는 감각, 나에게 속한 기쁨의 흔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을 당연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작게나마 마음의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아주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잊히지 않고 머무는 나만의 불씨입니다. 이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기 위해 어떤 것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삶을 살아내기보다 버텨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첫 감정이 설렘이 아니라 피곤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기보다 단지 지나가야 할 또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더 가까워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지만 커피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SNS 화면만 밀어 올리는 손가락들, 회의를 하면서도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눈빛들이 도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몸은 존재하지만 마음이 자리를 비운 듯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지시를 따르는 동안 우리는 어느샌가 스스로의 의지를 잃어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조차 흐려지고 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업무와 관계에 떠밀려 갑니다. 그러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면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피곤함의 정체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일상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움직임만 남은 존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조차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면 발전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면 흐릿해지고 주말마다 쉬어도 금세 다시 지쳐버립니다. 사람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해도 그 웃음이 진짜 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삶에 반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때 우리는 과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잠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살아있게 만든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만약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감각은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난이나 절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이 흐릿하고 방향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삶을 살아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감각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바꾸려는 미세한 움직임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아직 죽지 않은 삶은 살아있는 삶으로 건너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때로 해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지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속도를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질문은 둔감해진 감각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외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를 통과했지만 기억나는 감정이 없다면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시간일 뿐, 나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작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며 불빛 사이로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보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어루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각을 잃었을 때 세상은 회색으로 보이고 모든 선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내 삶의 감각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반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흘러가는 방향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차이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이 있는지, 내가 한 행동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묻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조차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랐는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선택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이런 질문들은 부담이 아니라 깨우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삶의 방향을 부여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일깨울 때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은 감각이 깨어있는 삶이며 아직 죽지 않은 삶은 감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운지 묻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한 안내문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기에는 감각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속한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거창한 성취나 눈부신 변화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섬세하고 작은 감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설레는 능력, 그것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웃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상처 입힌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힘입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는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그 순간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바뀝니다. 의미의 탐색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물고기는 아픔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통해 성장하려 하고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앞에서 멈춰서고 스스로에게 해석을 부여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역시 살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계절을 기대하고 더 나은 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꿈꾸는 능력,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은 생명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고 우리는 무감각 속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기대라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감정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은 존재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내가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수많은 결정 속에서 내가 주체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선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삶은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는 화려한 성취나 큰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고통이 의미를 찾으려는 힘,
미래를 상상하는 감각,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작은 순간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실감, 이 모든 것이 삶을 증명합니다. 삶이 때로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이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감각이 희미해졌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발견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완성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느끼는 아주 작은 떨림마저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한 삶의 징표이고 내가 여전히 깨어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출발합니다. 하루의 속도를 잠시 멈추어 보는 일,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을 짧게라도 마련하는 일이 그 첫 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단 1분이라도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마음을 깨우는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또한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길 위에서도 나 혼자 멈추어 서서 바람을 느껴보는 순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공간을 회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다시 자라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길만 걷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보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뭐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 길가에서 스쳐 지나가는 꽃향기,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발견되는 호의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겨 지나쳐버리지만 사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우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또한 나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실감은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더라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대화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해보는 것 등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주 작고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감각한 일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반복하면 무뎌진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은 결국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나를 놓아버린 시간에서 돌아와 나에 대한 관심을 하나씩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작은 숨결처럼 삶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감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 감정도 기억도 남지 않는 하루였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다시 불씨를 만들라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둡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며 때로는 기대에 응답하느라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관계 속에 자신을 잃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 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감각이 희미해졌다면 그것을 다시 깨워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어느 날 문득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낯선 길 위에서도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 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방식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그 감각을 깨우고 누군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회복합니다. 또 누군가는 실패 속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통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몸이 움직였다고 해서 마음도 함께 움직였을까요?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이 정말 나의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느끼려는 사람은 결코 죽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내일 조금 더 자신을 느끼고 조금 더 자신을 선택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운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분명히 살아있는 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말을 걸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 어딘가에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감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